혼자 잠깐 깼어. 그것보다 지체하지 않고 말을 끊는다. 짐작이 틀리길 바라지만 잠들지 못하는 거지? 이번에도 흠칫 짧은 침묵을 사이에 두고 음, 밤의 고요함을 묻힐 만큼 나지막한 대답이었다. 피로를 못 느끼는 거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려고 해봐도 도저히 잠들 수가 없더라. 아침은 그렇다 쳐도 밤에는 솔직히 외로워서 여러모로 유령도 할 게 못 되는구나 생각했어. 담담하게 긍정하는 어조에서 적지 않은 감정들이 느껴졌다. 그 크기나 종류를 나는 가늠할 수 없었기에 그래. 이도저도 아닌 반응을 흘리는 게 고작이었다. 여태껏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보냈을까. 밤에는 평소보다도 쓸데없는 사고가 지배해 언제나 잠으로 도망쳤던 나로서는 짐작이 어렵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괜찮아. 그대로 무거움에 짓눌릴 것 같은 공기 속에서 그래도 이왕이니 옆에서 같이 잘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붙어 있는 건 가능하니까 나란히 누워만 있을까? 그건 좀 그래. 덩달아 잠들지 못하는 모습이 훤하다. 아쉬워라. 지금만 가능한 특별 서비스인데. 그나저나 기저라도 쓰러지던데 괜찮아? 진짜로 기절하듯 쓰러졌어? 응. 침대에 누운 게 기적일 정도로. 생각보다 더 피곤했나 보네. 첫 출근이 부담됐던 탓인지 혹은 유령을 만난 탓인지 아마 둘 다겠지만 이런 말하기 뭐한데 슬슬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 표현이 꼭 아저씨 같네. 슬슬 아저씨는 맞아. 그런가? 그래. 아무래도 상관없는 이야기. 긴장이 풀리며 커다란 하품이 흘러나왔다. 있잖아. 졸려온데 억지로 말상대해주지 않아도 돼. 억지로는 아니야. 억지가 아니어도 말이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그러네. 그 말을 듣자 다시 졸음이 때를 지어 몰려들었다. 눈꺼풀이 곧장 내려앉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밤벌레 흔적이 사라진다. 뒤따르는 목소리가 어딘가 먼 곳에서부터 들려오고 내일 봐. 하루? 내일 봐. 더는 나눌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인사를 나누며 나는 다시금 잠이 들었다. 좀 슬퍼. 여러모로 굵직한 일들과 함께한 날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이틀 연속으로 짧게 잔 탓에 쏟아지는 아픔을 억누르며 출근길을 걷고 있다. 어제와 다르게 혼자가 아닌 둘이서. 어젯밤에 올 때는 깜깜해서 잘 몰랐는데 이런 길이었구나. 유령이 되고는 거의 날아다니기만 했다 보니 다른 동네에 온 느낌이네. 나란히 움직이는 그녀는 이른 시간임에도 활발한 모습이다. 새벽에 언급했던 대로 정말 피로가 쌓이지 않는 듯하다. 듣기로는 재개발하면서 여기저기 바뀌었다나 봐. 고등학교 때만 해도 평생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10년이나 돌아오지 않아서야 고향도 다소 바뀌는 법이라며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렇구나. 왠지 새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많더라. 딱히 감회에 젖은 눈치는 아니다. 애초에 그녀는 전학해왔던 몸이니 익숙한 감각이보다 적기도 하겠지. 그러는 나도 전날까지는 고향에 돌아오게 된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적지 않은 부담을 덜어낸 덕분일까? 어제만 해도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던 거리를 한층 편한 마음으로 걷는다. 나뭇잎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에 살짝 눈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처음이네. 뭐가? 이렇게 같이 등교해 본 적.
듣고 보니 그럴지도. 특별한 일이 없는 방과 후에는 언제나 동아리방에서 시간을 공유하고 교제를 시작한 뒤로는 이따금씩 멀리 나가 데이트하기도 했는데 함께 등교했던 기억은 없네. 커플끼리 등교하는 것도 일종의 로망이지? 로망은 좀 과장이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긴 하지. 하루도 해보고 싶었어? 달라붙듯 거리를 좁혀온다. 자칫 발에 헛디뎌 몸이 부딪힐 간격이다. 난... 글쎄...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대로가 좋았어. 학창시절에는 흥미본의로 커플인 아이들을 놀리기도 하기에 소문이 나는 걸 부담스럽게 여겼던 이유도 없지 않겠으나 나도 그래.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 살며시 미소를 띈다. 한 템포 늦게 부끄러운 감정이 몰려왔다. 뭐 정확히는 오늘도 출근하는 거니 등교량은 다르지만 맞다. 까먹고 있었는데 하루 선생님이 됐다 그랬지? 내 말을 듣고서야 떠올랐다는 듯 입을 연다. 까먹고 있었다니. 그럼 뭐하러 학교에 간다 생각했어? 그냥 평범하게 수업 들으러? 그게 나한테 학교는 등교하는 장소잖아? 그치, 너한테는 그게 맞지. 자연스럽게 하루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일리가 있기도 하고. 하긴 그럴만도 하네. 나부터도 아직 출근하는 게 어색하니까. 느껴지는 인상은 여전히 등교 쪽에 가깝다.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선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아무튼 안 어울린다는 의미로 말한 건 아니야. 알고 있어. 안 어울린다는 걸? 그것도 알긴 해. 내가 자신있게 누군가를 가르칠 만큼 어엿한 사람은 아니기에. 미안해. 농담이었는데. 알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 알지? 어? 반사적으로 대답받아 정신이 확 들었다. 눈이 마주치자 부드럽게 웃는 얼굴로 약간 멍해 보이길래. 말하고 나니 뒤늦게 쑥스럽네. 수줍게 시선을 피하다 문득 뭔가를 깨달았는지 어차피 주위에선 못 들으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나? 아, 그렇게 생각하니 말인데 하나 걱정이 있어. 무슨 걱정? 이렇게 계속 떠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아, 맞네. 혼자 떠드니까. 나 다른 사람들 눈엔 안 보이고. 맞네. 그랬었지. 위화감이 거의 없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들 눈에는 아마 혼자 떠드는 것처럼 비칠 테니 조심하는 편이 좋아 보여. 더군다나 하루 선생님이잖아? 학교에서까지 그랬다가는 괜히 엉뚱한 소문이 퍼져서 곤란해질지도 몰라. 엉뚱한 소문? 새로 들어온 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혼자 떠들곤 하던데 누구랑 대화하는 걸까? 라든가 종종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데 혹시 귀신이라도 보이는 거 아니야? 같은 거. 물론 실제로 보고는 있지만. 긴장감 없는 문장을 덧붙인다. 하기야 시시때때로 허공을 응시한 채 혼자 대화하는 교사라니 나 같아도 불안해서 아이들은 맡기지 못한다. 반대로 인식돼도 인식되는 대로 또 다른 점들이 곤란해지겠으나 어떤 걱정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알겠는데? 실제로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봐. 그러려나? 그래, 예상외로 다들 관심도 없을걸. 뭐 하루가 그렇다면야. 적절히 행동했을 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으리라. 걱정거리가 한 가지 일단락된 격뿐인지 끊어졌던 화제가 날아든다. 그나저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등교는 아닌가? 나 유령인데다가 딱히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등교라기보다는 견학이네. 그거 단숨에 외부인이 된 것 같아.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말이지. 휙휙 바뀌는 템포에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졸음은 달아나고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아침에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 시간은 7시가 한 발자국 지나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다. 평소엔 안 그래. 지금은 일이 서툴다 보니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싶어서. 그래봤자 어제 오늘이지만 신입이라 우선 눈치가 보이는 사정도 있고 더 솔직히는 그녀를 오랫동안 혼자 두기 싫었기 때문이다. 본인에겐 멋쩍어 고백할 수 없다. 일은 보통 몇 시쯤 끝나? 뒷정리도 감안해서 5시쯤 되려나? 그래? 어제는 늦게까지 남아있었지? 첫날이기도 했고 입학식도 겹쳐서 이래저래 할 일이 많았어. 결코 서툴거나 혹은 고민이 많아 돌아가지 못한 게 아니다. 그럼 난 방해되지 않게 동아리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학교에선 통화 중이라며 얼버무리지도 못할 테니 말이야. 그 편이 하루도 지내기 편할 테고. 미안해. 끝나고 곧바로 찾아갈게.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눈앞의 존재의 불안감은 많이 누그러졌다지만 마음 같아서는 쭉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주길 원했다. 다만 그녀의 걱정도 이치에 맞고 무엇보다 옆에 있어서야 내가 종일 집중하지 못하는 미래가 훤히 내다보이므로 어린아이처럼 계속 불안해해도 좋지 않겠지. 그러한 사고의 흐름이 안색에 드러났는지 괜찮아. 조금 늦어도. 언제나 내가 먼저 와 있었는걸. 말과 함께 봄바람이 귀를 건드리고 지나갔다.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어울려 어딘가 만화대사 같이 느껴졌다. 해당 문장에 쓰인 단어는 비유적 표현으로 앞선 단어들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수업 중 칠판에 예시문을 적은 뒤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인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4교시째. 이때만 넘기면 쉴 수 있는 점심시간이 된다. 따라서 앞뒤 문장의 흐름을 파악해 해석해 쉴 수가 없도록 주의합시다. 내내 선 자세를 유지한 탓에 지친 다리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고 시야 끝에 걸친 시계의 초침은 원망스러울 정도로 움직임이 더디다. 교사가 되고도 생각하는 일은 학생 때랑 변함이 없구나 싶어 저절로 쓴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건 그렇고 와, 정말로 선생님처럼 수업하고 있네? 뭐야? 분필 소리와 드문드문 들리는 야, 너 반응해주면 안 돼? 잡담을 지워버린 만큼 맑은 음색이 근처에서 울린다. 마음속으로 심호흡을 천천히 몸을 앞으로 향하니 그거 하긴 당연한가? 선현덕스럽게 교실 안에 존재하는 한 사람. 수업 중임을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들 사이사이를 떠돌아다닌다. 그럼에도 아무도 신경 쓰는 기색이 없다. 나를 제외하고는. 정말 안 보이나 보네. 내가 담당하는 반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금 전으로 짠 하고 베란간 벽을 뚫고 등장했을 때는 하마터면 톨린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말로는 들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안 보인다는 사실을 체감한 것은 실질적으로 방금이 돼서다. 어제 귀가할 적에는 늦기도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아침에 등굣길 또한 전체적으로 한산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한들 평범하게 돌아다니며 그 점을 실감하기란 의외로 쉽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눈에 띄게 행동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다들 어색한 분위기가 남아있네. 어찌 보면 또래가 가득한 장소에서 혼자만 다른 복장을 한 그녀는 상당히 튀어 보였다. 흡사 닭장의 공작에 들어온 듯하다. 의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앞선 시간과 동일한 내용을 읊는다. 그동안에도 그녀는 우와, 이 아이 필기가 깔끔하네? 야 너 가방에 인형 달린 거 귀여워라. 얘 지금 딴짓하고 있어. 야 너 그거 좋다. 그 수업 중에 딴짓하고 있으면 딱 이제 이제 칠판 보면서 뭐 적으면서도 야 어디 누구누구 몇 번 선생님은 뒤에도 눈이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웃기겠다. 알려주면 어제 저녁에 재방송 같은데. 이대로 3분간 시간을 들여 해당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선 흐름을 일단락 짚고 그녀 쪽으로 눈길을 향했다. 곧장 알아차리고서 가까이 다가온다.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까 고민하다가 글을 적기로 했다. 놀라서 실수할 뻔했잖아. 아, 몰래 들어와 있는 쪽이 더 놀랄 것 같아서 일부러 소란스럽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안 좋았으려나? 그거야, 둘 중에서 후자가 낫긴 한데 잘했다는 얘기지? 둘 중에선. 농담이야, 농담. 그보다 하루, 글씨체 예쁘네? 꼭 여자아이 같아. 교사가 악필이면 곤란해하거든. 곤란해해? 누가? 학생들이겠지. 주로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심한 경우 교정을 받기도 한다고 들었다. 하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 맞아. 원래는 방해될까봐 안 오려고 했는데 혼자 기다리다 보니 나분한 거 있지? 따분. 무심껏 중얼거렸다가 쏟아지는 관심에 황급히 입을 닫았다. 은근히 적응하기 힘드네 진짜. 내 눈에는 확실히 존재하는 까닭에 더더욱. 게다가 모처럼 하루가 수업하는 모습도 봐두고 싶어서. 뒤늦게 떠올렸다는 인상이네. 설마 진심이야, 진심. 따분하다고 했던 뒤에 덧붙여도 그나저나 하고 화제를 이어간다. 이러고 있으니 수업 중에 몰래 잡담하는 느낌이라 두근두근하네. 몰래라기엔 너무 대놓고다. 표정 봐. 대놓고 떠들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지적할 선생님도 없고. 점. 뭐야? 맞다. 하루가 선생님이었지? 꾸민 듯한 말투. 듣고 있으면 저절로 얼굴이 느슨해진다. 담소를 배경음악 삼아 문득 초점을 돌려 교실을 눈에 담는다. 어제와 다르게 한층 넓게 느껴지면 기분 탓일까? 이렇게나 넓었구나 생각한다. 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셔츠를 온화하게 적신다. 발에 맞대고 있는 나무 바닥에서 그리운 내음이 올라온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옆반의 수업 소리. 자그맣게 연필이 굴러가는 기척. 달콤한 쓴맛이 아련하게 피어오른다. 있잖아. 정 따분하면 이후에도 같이 있어도 돼. 그래도 방해되지 않아? 그야 안 된다고 해도 거짓말이겠지만 혼자 드는 쪽이 더 신경 쓰이니까. 아까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말 거는 것만 좀 조심해줘. 배려가 아닌 솔직한 마음이었다. 늘어나는 글자의 말을 읽어내린 그녀는 혹시 나중에 가서 귀찮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안 해. 엉뚱한 소문이 돌아도 내 탓해선 안 돼? 그건 조금만 할게. 조금쯤은 뭐 괜찮으려나? 의외로 기준이 널널하다. 고민의 간격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응, 하루가 괜찮다니 그렇게 할게. 근데 있지, 곧바로 말하기엔 좀 껄끄러운데 말이지. 응? 킹스페이스 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 지난 것 같아. 고개를 드니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해 집중돼 있었다. 주의력에 해이했었다 주의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아유, 오늘은 되게 감동적인 게임이라서 안돼. 내 감정을 흐트리지 마요. 문을 열자 낡은 창고에서 날 법한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팔에 돌려 닿는 사이 등 뒤에서 그림자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니 살짝 지저분하네. 그러게 그냥 즐거운 분위기나 좀 재밌는 분위기에서 장난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애초에 제가 뭔가를 집중하면서 읽고 더빙하고 할 때는 못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만 조금
오케이? 학창시절 이용할 적에는 적당히 깔끔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관리일로부터 까마득히 지났는지 유일하게 전날 쓰러지듯 기대앉아 있던 부분만이 우스꽝스럽게 먼지가 걷혀 있다.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청소부터 해야겠네. 미안. 피곤할 텐데 귀찮은 일 시켜서. 괜찮아. 어차피 조만간 혼자서라도 했을 거야. 일과가 끝났을 때 동아리 방에 들르자 제안한 쪽은 그녀였지만 이를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언제가 됐든 벌어질 일이었으리라. 어렵지 않게 상상이 가능하다. 우선 청소도구는 여기 없나? 넓지도 않은 데다 한 곳에 모여있는 교실 구조. 굳이 팔을 벌려 뒤적이지 않아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됐다. 어디선가 빌려와야겠다 생각하는 중에 청소도구 말이지?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뭐지? 어? 뭐지? 왜 이렇게 빨라? 보고 왔는데 옆반에 있어. 몇 번 해봐도 영 익숙해지지 않... 와 근데 이건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이쯤 하면 얼추 됐으려나? 창문을 개방한 채 쓸고 닦고 털고 버리고를 수십 분째. 그럼에도 여전히 군데군데 더러운 것이 눈에 밟혔지만 그런대로 다리를 붙일 만한 수준이 됐다. 그녀야 설렁 진흙탕 위를 걸어도 멀쩡하니 청솔한 순전히 나를 위해서다. 따라서 이대로 마무리 지어도 별 문제는 없겠지. 다 끝났어? 대충은.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던 쪽에서 말을 걸어온다. 초기만 해도 이것저것 도울 방법이 없나 활로를 모색하던 눈치였으나 결과적으로 빗자루 하나 제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만 재차 깨닫고는 크게 실망에 침울. 최소한 성가시지 않게 하겠다며 여태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다.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는 물건 정도는 쉽게 조종하던데. 그거는 만화와 영화. 폴터가이스트 말이야? 맞아, 그거. 원래는 모르겠지만 징 하면 웅 하고 움직이잖아? 징, 웅. 징 하면 웅. 따라하려고 노력해봐도 좀처럼 감이 안 잡히는 거 있지? 하기야 말 그대로 원리를 모르니. 연출한 당사자에게 자문하더라도 머리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받을 테고. 실제 사정은 전혀 모르면서 간단히 표현하기는 하고. 징, 웅. 다들 정말 무책임해. 어엿한 유령이 되기도 힘들어 보이네. 농담 섞어 반응하자 내 말이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는 게 다 미디어의 폐해라도? 한술 더 떠 어울려준다. 공기를 잔뜩 집어넣은 볼 너머로 자그맣게 올라간 입꼬리가 엿보여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멍청해진 낯짝을 들키기 전에 그건 그렇고 하며 이야기를 돌렸다. 청소하는 동안 좀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여기 아무도 안 썼나봐.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교실 하나가 방치됐다기엔 믿기 힘든 감이 상당히 있지만 변함없는 가구 배치나 눈처럼 층층이 겹친 먼지 등 적어도 수년 넘게 사용이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했다. 그 점은 구태여 확인해볼 필요도 없겠다 싶었는데 그게 사용한 사람이 없던 건 맞는데 말이지. 뭐야? 사용하려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야. 뭐지? 무슨 얘기야? 단번에 이 얘기가 스킨십 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인가 설마? 단번에 이해가 가지는 않아서 되물으니 그런 거 있잖아요. 반중에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건물이 있어도 이제 그런 스킨십이나 그런 거를 갑자기 지금 이야기 이상 나 어떤 이래봬도 유령이잖아? 이렇게 이야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없던 걸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안 좋은 뭐야? 기운을 내뿜고 있으니 금방 돌아가더라?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밤에 하러 학교를 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그런 왜 그걸 굳이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스킨십들을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기엔 좀 부끄러우니까 없는 곳은 대충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그러니까 어딘가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딘가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죠. 대꾸하기 난처하다. 네, 대꾸하기 싫대요. 폴터가이스트 운운하던 게 마냥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무단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아, 그렇게 말하니 되게 나쁜 짓 하고 있었던 것 같잖아. 하루도 처음 만났을 때 똑같았으면서. 아니 근데 왜 밤에 하루가 왜 나오는 거야 이야기가? 맞는 말이긴 한데 난 학생이었고 나도 엄밀히는 아직 졸업 안 했는걸. 그건 또 그렇네. 틀린 말은 아니다. 게다가 여기 오는 애들이래봐야 대부분 다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잖아? 대부분 내성적이어서 이런 곳에 잘 안 오거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쫓아낼 만한, 잘못 말했다. 조용히 부탁할 만한 상황도 별로 없었어. 쫓아낼 만한? 있긴 있었다는 소리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어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의 손을 타 내가 알던 장소와 너무나도 뒤바뀐 모습을 마주했더라면 감당하지 못했으리라. 그 점에 안심하는 건 이기적일까? 어쨌든 그 일은 넘어가고 하루 가져왔지? 뭘 가져와? 뭘? 책 말이야. 아침에 나올 때 같이 챙겼는데 잊었어? 아, 그랬지. 그러고 보니 단순히 추억을 곱씹기 위해 들른 게 아니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책장에 있던 책 한 권을 챙겨달라 부탁받았다. 독서쯤이야 어디에서든 가능하나 나름의 분위기라는 거겠지. 근데 어떻게 읽으려고? 내가 넘겨줘야 하니? 애초에 만질 수도 없지 않나? 행여 지금부터 진지하게 염력 수련이라도 하려는 걸까? 까마득해 하는 와중에 우선 꺼내서 들고 있어 줄래? 한 걸음 거리를 좁혀오더니 그렇게 제안한다. 일단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그녀가 천천히 팔을 뻗기 시작했다. 새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책을 통과해 내 손과 부딪힌다. 뭐 한 거야? 아니, 하루 손에 닿은 물건은 나도 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얼추 이해했다. 왠지 모르게 하루는 만져지니까 이번에도 왠지 모르게 같은 느낌으로 시도하면 왠지 모르게 될 줄 알았는데. 시도해볼 만한 거 같은데? 왠지 모르게만 잔뜩이네. 따지고 보면 말이야, 유령이 된 것부터가 이미 비현실적이잖아? 기왕이니 좀 더 편의를 봐주면 어디 덧나냐고. 뭐야? 말을 이어가는 도중 불만이 차올랐는지 끝에 가서는 거의 떼쓰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 났어. 하루, 거기 앉아 있어 볼래? 앞에 의자에. 손짓으로 가리킨다. 여기? 조용히 끄덕인다. 슬슬 서 있기도 다리가 아픈 참이었으므로 흔쾌히 따르기로 했다. 오, 오랜만에 나무일지라 그런지 서늘한 감각에 저절로 이상한 리액션이 흘러나왔다. 자세를 잡기가 다소 불편한 이유는 몸이 커졌기 때문일까? 바닥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느껴진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등 뒤에서 목소리가 건너온다. 뭘 하려나 싶어 고개를 돌리려던 차에 자, 뭐야? 한순간 빛이 드리워진 것처럼 시야가 하얗게 물들었다. 더해서 무언가 부드러운 물체가 올라오는 듯한 감각이. 아, 무릎 위에 앉았나 보네. 뭐야? 나 순간 이렇게 자세를 취하니 앉은 느낌이 나네. 너 표정 왜 그러냐? 야, 너 표정 뭐야? 약간 이거 눈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부끄러운 당연히 약간 그런 느낌은 맞는데 약간 눈이 왜 이래? 아니지? 실제로 앉아 있다고 봐도 되려나? 살포시
그녀가 내 허벅지 위에 올라타 있었다. 자세를 조정할 때마다 무릎에 투명한 맨살이 맞부딪힌다. 무게감이 거의 없어 올라타 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있잖아. 왜...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당황해 의도를 알지 못한 나머지 멍하니 묻는 게 고작이었다. 그녀는 순진무구하게 다리를 흔들며 왜라니 왜? 혹시 싫어? 싫진 않은데 무슨 일인가 해서. 무슨 일? 아, 설명해주는 걸 깜빡했네. 이렇게 있음 말이지. 같이 책을 볼 수 있잖아? 페이지는 이대로 하루가 넘겨주면 되고. 나야 반쯤은 떠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니 무겁지도 않고. 또 이런 식으로 핑계 삼아 붙어있기도 가능하고.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자극이 몹시 야릇하다. 아니면 동화책처럼 소리내서 읽어줄래? 낭독회도 아니고. 이게 낫겠네. 그렇지? 쑥스러움에만 눈을 감을 시 괜찮은 방법이려나? 어쩐지 꼬임이 빠진 기분이지만 둘이서 하나를 봐야 하니까 책은 하루 걸로 같이 봐야겠네. 따로 가져온 거 있지? 아니 지금은 없는데. 안 가져왔어? 별일이네. 마침 잘 됐잖아. 이거 같이 읽으면 되고. 손 안에 책을 들어 올린다. 그치만 내용 아는 상태로 다시 읽음 지루하지 않아? 나도 아직 안 읽은 거라서 괜찮아. 어라? 그래? 사놓고 안 읽는 책 안 읽는 책 투성이야. 창피하지만 학창 시절과 비교해 의욕도 집중력도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흥미를 붙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지만 그럼 이번 기회에 잔뜩 읽을 수 있겠네. 잔뜩. 앞으로도 쭉 이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걸까? 그건 그렇고 말이야. 응? 이러고 있으니 어리광 부리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을지도? 나 부끄러우라고 일부러 언급하는 거지?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나는 늦은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와 있었다. 원래 계획은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을 예정이었건만 자연스럽게 찬장을 열어 라면 봉지를 꺼내고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보더니 라면 먹게? 시간도 늦었고 어제 저녁에도 라면이었지? 그랬었나? 그런 교환을 나누다 끝내는 하루, 평소에 피곤한 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식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나 뜻하지 않은 밤중에 마트를 들르게 된 것이다. 자취는 대학생활과 함께 시작했으니 나름대로 오랜 경력이 쌓였으나 스스로 요리를 한 기억은 상기시켜봐도 거의 없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지쳐서 곧바로 쓰러지기 부지기수였다고 였다. 애초부터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에 능숙하지 않았기도 하니 정리하자면 단순히 게을러서다. 아직 문 닫기 전이라 다행이네. 밖은 이미 깜깜하지만 마트 안은 기본적으로 음악이 흘러 소란스러운 데다가 늦은 시간이라 왕래도 한 사람 덕분에 그녀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수상하게 쳐다보는 눈길은 없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메뉴는 정했어? 내가 만들어야 하니 최대한 과정이 간단한 걸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도?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 걱정 마. 호호호, 요리사래? 그래봤자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나다. 능숙한 이에게 조언을 받는다 해서 하루아침에 그럴싸하게 발전한다면 각자 서툰 분야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택했기에 알 수 있다. 그럼 저녁이니 더부룩지 않게 국물 요리로. 일단 국물 요리 하나랑 다음은? 또? 혼자인데 하나랑 충분하지 않아? 국물 요리가 메인이어도 밑반찬은 있어야지. 또 밑반찬은 한 번 만들어두면 한동안 챙겨 먹을 수도 있고. 어째 할 일이 늘어만 가는 기분이다.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데. 못 먹는 재료는 없으니 아무거나 쉬운 음식으로 골라줘. 뭐 그 정도는 상관없으려나?
다행히 작은 요소들은 타협해주는 모양이다. 앞장서서 이동하는 그녀의 뒤를 따라다니며 불러주는 목록들을 차례대로 집어넣는다. 대부분 이미 손질돼 있거나 내 눈에도 익숙한 재료들인 걸로 보아하니 내심 배려해주고 있을까? 자자, 다음은 고기 고르러 가자. 네네. 소스는 지금도 맵지 않은 편이 좋지? 응.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모르는 알레르기 같은 건? 없을걸? 계란 사는 거 깜빡했다. 다시 돌아가야겠네. 귀찮. 그러는 사이 어느덧 바구니가 반절 남짓 차올라. 혹시 이 많은 양을 오늘 다 쓰진 않지? 설마.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근차근 사용해야지. 그나저나 하루, 술은 마실 줄 알아? 갑자기 뜬금없네. 친구들이랑 놀 때나 약간 마시는 정도야. 우와, 어른이네? 술 가지고 어른은 무슨. 직접 요리할 줄 아는 쪽이 훨씬 어른에 가까우리라. 사고방식은 종종 어린아이에 가깝지만 슬슬 전부 둘러봤으려나? 여기서 더 늘어나면 집까지 들고 가기도 힘들걸. 미안, 돌아다니는 중에 나도 모르게 즐거워져서. 둘이서 같이 장 보러 다니니까 마치 아, 이거 분명. 자, 뭘로 할까요? 재빨리 선수를 친다, 아니면 얌전히 뒷말에 기다린다. 근데 얘가 뭔 말할 줄 알고. 뭘로 할까나. 선수를 찝자. 아니야. 그냥 나는 뒷말에 기다릴래. 신혼부부 같네. 얼굴을 붉히며 발돋움하려는 비유를 꺼낸다. 있잖아, 대놓고 그런 얘기하기 부끄럽지 않아? 여기까지가 낯간지러운 나머지 지적으로 얼버무리는 게 고작이었다. 그렇기는 한데 하루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재밌는걸. 거기다 내 얼굴은 주변에서 못 보잖아? 말만 들어선 부적이 따로 없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놀림당하는 사람은 나였다. 소심한 시위의 의미로 먼저 계산대를 향하기로 했다. 기다려. 참고 삼아 물어보는데 집에 조미료는 있지? 조미료, 소금이나 설탕 말이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없을걸? 사용하는 경우가 없길래 이번에 짐을 정리하며 제외시킨 참이다. 곧장 대답했는데도 왠지 한동안 반응이 없어 뒤를 돌아보니 있지 하루. 진짜 창피한 일은 집에 조미료가 없는 쪽이 아닐까? 하긴 반박할 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여기다 간장 넣으라고? 몇 숟가락? 그게 2숟가락. 작은 놈으로 큰 놈으로? 큰 거였던 걸로 기억해. 야 잠깐만, 불안하네. 슬슬 물 끓기 시작하는데 야채부터 넣으면 될까? 응. 실수했다. 야채는 먼저 넣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투입하는 편이 좋을지도. 조진 거 같은데? 뒤죽박죽이네. 미안. 그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순간적으로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 있지. 게다가 이런 작업들은 보통 몸이 기억한다고들 하잖아. 매번 손대중으로 맞췄다 보니 입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네. 아깐 옆에서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건 그래도 이대로라면 금방 손에 익을 것 같지 않아? 빠르게 늘기는 하겠네. 마찬가지로 반박할 거리가 없었다. 그래서 음식은 잘 나왔니? 뭐야? 갑자기 또 왜 불안하게? 저녁 노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과 방과 후에도 곧장 귀가하지 않고 동아리방에서 함께 독서를 했다. 처음에는 자세가 신경 쓰여 책 내용 같은 건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며칠 새 다양한 사건들을 겪은 게 도움이 됐는지 되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로 했다. 이를테면 옷을 갈아입을 때라든가 목욕할 때라든가, 게다가 그녀가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 나 역시도 과하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SF는 말이지. 읽다 보면 종종 과거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 품에서 책을 읽던 그녀가 불쑥 물어온다. 오늘 중에도 몇 번이나 봐왔던 광경. 바라보는 풍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모습 또한 10년 전과 같아 마음이 놓였다. 과거가 느껴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특히 옛날 거일수록 그런데 오래된 책들은 아무래도 읽기 전에 속으로 마음가짐을 하고 들어가잖아? 시대가 달라서 이제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같이. 너 눈 왜 그러냐? 그렇지, 익숙해져 때문에. 이거 뭐야? 그래서 막상 지금 와서는 이해 안 가는 장면들이 나와도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SF만큼은 그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지지 않더라고. 엉뚱했던 이야기가 차츰 윤곽을 나타낸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5년, 10년만 흘러도 휙휙 바뀌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는데도 이미 과거의 상상이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기도 하네. 미래에서 오히려 과거가 느껴진다는 얘기지? 맞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에 맞춰 맞다한 몸이 흔들린다. 더할 나위 없이 밝은 표정이다.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싶네. 손 안에 페이지를 넘기는 사이 창문 너머로 짙은 노을이 떠오른다. 걱정되었던 직장 생활도 비교적 평탄하게 듯하고 뻥 뚫린 상처는 믿기 힘든 계기로 봉합되었다. 분에 넘치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불편하지? 어? 계속 자세 유지하기. 괜찮아. 익숙해졌어. 배려심은 여전하지만 여고생이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게? 장난을 자주 친다는 점. 아니,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게. 너무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가기에 이 또한 좋은 균형일지도 모른다. 앞을 향해 있던 시선이 한순간 올라온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응? 하루는 왜 선생님이 됐어? 느닷없네. 하루 이틀 일이야 아니라지만 제외했을 당시 말해주지 않았었나 되돌아보니 자신 없게 흘렸던 인상만이 상명했다. 실은 그다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래? 그녀에겐 뜻밖인 걸까? 보다 내용을 풀어서 덧붙인다. 더 정확히는 딱히 뭐가 되겠다는 목표조차 없었어. 멍하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멍하니 대학에 다니면서 멍하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오늘이었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아니, 시간은 많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돌이켜보면 길어도 되짚어가려면 순식간이다. 뭐 중간중간 교사랑 가까운 길을 골랐으니 이렇게 되긴 했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할 법한 일을 택한 결과지. 그럴싸한 이유가 있진 않아. 정식 교사가 된 현재도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거나 적성에 맞는다거나 하는 실감은 들지 않는다. 애초에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가늠할 만큼 많은 비교 대상도 겪지 못했고. 하루치고는 대충대충이네. 내가 봐도 그래. 그래도 변명이겠지만 누구나 다 똑바로 미래를 그리며 사는 건 아닐 거야. 그 말은 동시에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해서. 방금 살짝 선생님 같았어. 교육마저 대충 받지는 않았어. 낯간지러운 대화를 나누며 떠올린다. 수업이 끝난 뒤 동아리방에서 메일을 보내던 시기를. 내가 확실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시간이리라. 그 얘긴 너무 낯간지러워 못하더라도. 끝났구나.
그나저나 낮에 들었던 얘기 말인데 부엌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와 거실에 있는 그녀에게 말을 건다. 일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해 직접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까지. 혼자 살 적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했다. 무슨 얘기? 테이블 앞에서 TV를 보고 있던 그녀가 대답한다. 뒷정리하는 동안에는 도와줄 일이 없으므로 혼자 심심하지 않도록 켜둔 것이다. 그 외에 같이 복도 지나가면서 들은 거 있잖아. 학교에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노골적으로 반응하며 눈길을 피한다. 때는 점심시간이 되어 복도를 지나쳐가는 도중 있지, 우리 학교에 유령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 진짜? 나도 아는 언니한테서 들은 건데 작년만 해도 종종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대. 뭐야? 무슨 얘기해? 아, 소문 얘기. 우리 학교에 유령이 나온다는데? 아, 나도 어제 그거 들었어. 뭐였더라? 반가워만 되면 같은 일이 있었었다. 뒷 이야기가 잘린 이유는 끝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교사가 돼서 학생들이 떠드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내용은 축축히 간다. 입학하고 나서 4일째. 차츰 어색함도 누그러져 또래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실없는 이야기들을 부풀릴 시기다. 오래된 학교 어디든 있는 가벼운 소문은 이음새의 역할로 딱 좋겠지. 나 때는 한기를 흘려들었었지만 나 때 드립치고 있네. 실없는 이야기는 실없는 추억에 되어 사라지는 법이다. 아무튼 종일 내 옆에 붙어있던 그녀도 스쳐가듯 들었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아, 그 얘기 말이지? 들었어.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다 있네. 뭐야? 미안. 반성할게. 현실적으로 믿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되도록 큰 소란이 벌어지지 않게끔 조심하는 편이 좋으리라. 그보다 말하는 도중 깨달았는데, 즉 지금껏 살아오며 들었던 유령 운운하는 소문 가운데도 몇 개쯤은 진실에 섞여 있었다는 걸까? 어쩐지 으스으스해진다. 잡담을 뒤로하고 TV로 시선을 옮긴다. 마침 선전하던 광고가 끝나며 화면이 스튜디오로 전환됐다. 아까까지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설거지하는 사이 시간이 꽤 지났는지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모양이다. 오래된 토크쇼. 카메라가 움직이며 게스트가 등장하자 같이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뚫린 듯한 소리 냈다. 나 이 사람 알아. 유명한 작가거든. 실제로 본 적도 있어. 마침 친절하게 설명이 담긴 자막이 표시된다. 대표작들의 면면을 보니 절반 정도는 나도 귀에 익은 제목이었다. 스타일에 맞지 않아 읽어본 경험은 없지만 저게 저 사람 거였구나. 근데 실제로 봤다고? 어디서? 언제 사인회 비슷한 장소라도 찾아갔을까? 가볍게 던진 질문에 왜일까 어색한 미소로 말을 흐린다 싶더니 그게 실은 응? 유령이 되고 나서 한번 사는 곳에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 스크라이크 존을 한참 벗어난 투구가 날아들었다. 저 사람이 쓴 스트라이크. 책 마무리에 항상 등장인물이 죽는 걸로 유명하잖아? 추리나 미스터리 장르도 아닌데 말이야. 몇 개 안 읽어봤지만 다 그렇긴 했지. 그래서 말이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나 궁금했거든. 평소에? 왜 있잖아, 정신이 좀 아픈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아, 맨날 결말을 죽여버리니까. 정신? 그나마 얌전히 걸어가던 설명이 갑자기 높이 뛰기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봐봐. 저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막 수십 개씩 먹는다든가, 혹은 집에 몰래 해부 모양 같은 걸 숨겨두고 있다든지, 또 혼자 있을 때 종종 저주 주문 같은 걸 외운다고 해도 충분히 있을 법하잖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미지에 편견밖에 없네. TV에서는 사회자가 과장되기에 손뼉을 치며 평소에도 독특하시군요 하며 떠들고 있다.
막상 특별한 건 없었지만 말이야. 기대와 달리 평범하게 살고 있더라고. 당연하다. 엿본거야 그렇다 치고 사는 곳은 어떻게 알았어? 예전부터 알려져 있어서. 다행히 아직 안 바뀐 거 있지? 하기야, 유명인 중에는 세간의 저택에 알려진 사람들도 많나? 하물며 요새는 예능 프로에 나와 직접 공개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문득 떠올랐는데 학교 다닐 적에 노트에다 글 썼었지? 아, 기억하고 있네. 종종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렸었잖아. 눈앞에서 당당하게 써내려가는 모습에 반해 아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야, 내용을 공개하는 건 부끄러운 걸.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것도 아니었고. 말을 이어가는 사이 왠지 표정이 단계적으로 굳어가더니 그러고 보니 교실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노트. 재차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어쩌지 하루?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날에는 창피해서 2번 죽을 거야. 이미 죽었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지. 그럼 아니라 생각해? 뾰족하게 내달리는 어조. 단순한 농담은 아닌 모양이다. 있지. 나올 때 문 안 잠그지 않았어?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열쇠를 꺼냈다 반납했다 하면 괜히 더 수상하게 비칠 테고. 설마 동아리에 가입한 애들이 가져가진 않았겠지? 다 쫓아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초조한 듯해서 안 돼.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대로는 잠도 못 자. 잠 못 자잖아. 결국 무심코 꺼낸 화제가 계기가 돼서 또다시 한밤중에 외출하게 되고 말았다. 선생님이시라고요? 아, 네. 두고 간 물건이 있어서요. 경비실에서 졸고 있던 직원에게 교직원증을 제시하자 생각보다도 간단히 열쇠를 받을 수 있었다. 교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 그런지 내부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한 발씩 발바닥을 땅에 붙인다. 밤의 학교는 역시 좀 으스스하네. 붙어서 따라오던 그녀가 가볍게 입을 연다. 집에서는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 자각했는지 밖으로 나오자 다시금 평상시의 템포로 돌아왔다. 꼭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아. 너요, 너. 유령은 이미 바로 옆에 있지만 그런 뻔한 반응을 해주자니 왠지 손바닥 위에서 놀아가는 것 같아 참았다. 불 안 켜도 돼? 학교 구조야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게다가 불 켜자고 직원실까지 왔다 갔다 하긴 번거롭고 달빛이 따라붙은 덕에 근방에 사물 정도는 대강 파악이 되므로 귀찮은 일을 늘릴 필요는 없었다. 그보다 넌 어두워도 상관없지 않아? 왜? 유령이라서? 유령은 보통 밤에 활동한다는 인상이 있으니 어두워도 잘 보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었는데 나도 깜깜하면 잘 안 보이거든? 유령이지 뱀파이어나 좀비가 아닌걸. 뾰루통해져서 답변한다. 밤눈이 어두운 유령이라니 마치 수영을 못하는 물고기 같다. 3층에 올라올 쯤에는 눈도 서서히 어둠에 적응이 됐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걸음수도 떠올릴 만큼 또렷하지만 문 앞에 도달해 멈춰서자 유일하게 들리던 발소리가 끊겨 한순간 주변이 고요해졌다. 멍하니 뒤따라오던 그녀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등에 부딪힌다. 자연인 소리를 줄이며 문을 열었다. 어디쯤 뒀는지 기억나? 마지막에 썼던 게 방학 때니까 거기 내가 매번 앉아있던 책상 있잖아? 그쪽 서랍 안에 뒀을 거야. 청소할 때는 발견하지 못했었기에 대충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리라 짐작은 했는데 예상보다 더 뻔한 장소였다. 팔에 집어넣어 더듬자 곧바로 뭔가 걸리는 감촉이 있었다. 그대로 잡아서 밖으로 꺼내자
낯익은 물건이 끌려 나왔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랜 겹표지. 까끌까끌하게 쌓인 먼지를 손으로 조심스레 털어냈다. 이건가? 의외로 별로 안 낡았네. 그러게. 다소 변색만 됐을 뿐 그 시절 그대로였다. 10년 가까이 먼지와 함께 방치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꽤 상태가 좋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까? 전자기기도 아니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겠네. 시선이 우두커니 노트를 바라보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물어볼 정도니 마음이 과거에 가 있는 거겠지. 아마도 어릴 적 묻어뒀던 타임캡슐을 뜯은 오묘한 기분이 아닐까? 살던 집도 이사 가서 말이지. 사실 남아있는 내 물건이 없거든.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라도 찾게 됐네. 그래봤자 직접 만지지도 못하지만. 담담하게 이어가는 문장을 듣고 집에서 과하게 야단 떨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분명 불안하면서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부인 첫날 모든 게 조금씩 바뀌어버린 학교에서 여전히 홀로 변함없는 장소를 발견했을 때의 나처럼. 옛날에도 한번 이렇게 밤늦게 남았던 적 있었지? 당분간 감성에 빠져있다가 현실로 돌아왔다. 그랬었나? 왜? 여름방학 전이었나? 자느라 한번 학교 시간 놓쳤던 날 몰래 빠져나가기도 애매해서 아침까지 여기서 기다렸었잖아. 그렇게까지 자세히 들으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겸연쩍은 듯 한 손으로 머리를 빙글빙글 돌린다. 졸았던 당사자가 자신이니 시치미를 때려 했던 모양이다. 지금이야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으니 묘해서. 반대로 그때처럼 밤을 새우진 못하겠지만 출입시 입구에서 명단을 기록하는 눈치였으니 돌아가지 않아서야 나중에 엉뚱한 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슬슬 집으로 돌아가자 말을 꺼내려는 참에 있지, 하루. 왠지 좀 전부터 발소리 비슷한 게 들리지 않아? 이게 얘네가 걷는 게 아니라 밖에 거구나. 발소리? 그래서 들려 이거 뚜벅뚜벅 소리. 그러게 집중하니 뭔가 들리네. 어디서 들리는 걸까? 그거야 당연히 복도? 자연스럽게 대답하려다 뒷말이 막힌다. 눈치채니 상당히 기묘한 상황이었다. 지금 학교에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치? 경비원 아냐? 다리 쪽을 내려다본다. 나는 제자리에 서 있고 그녀는 바닥을 밟지 못한다. 밖에서 나는 소리 아냐? 창문 닫혀 있는 걸. 그럼 너무 늦어서 경비 아저씨가 찾으러 왔다든지. 경비실은 비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뭐지? 슬금슬금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함이 피어난다. 있지. 우리 학교의 유령... 이거 패스할게요. 낮에 들었던 소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실제로 눈앞에 유령이 있으니 소문 가운데도 몇 개쯤 진실에 섞일 가능성이 높다. 밤의 학교는 옛날부터 수많은 괴담의 소재가 되는 장소기도 하고. 설마 유령이라던가. 깜짝아 놀래라.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여 문을 잠갔다. 동시에 공간에 가득 메워둔 울림이 끊긴다. 왜 갑자기 문을 잠가? 아니 일단 진정 좀 할까 해서. 어린애야? 어린애였다면 벌써 비명과 함께 뛰쳐나갔다. 어차피 정말로 유령이라면 벽쯤이야. 순간 쇠된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저절로 나오는 말이 속삭이듯 작아졌다. 방금 문 두드렸지? 누구세요? 아마도? 슬쩍 확인해보고 올까? 어떻게? 뒤늦게 벽을 통과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나도 유령이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반대로 유령끼리라고 해코지하면?
기껏 용기 내려고 하는데 왜 겁을 줘? 미안합니다. 평전심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한다.